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자, 어떻게 구정 연휴는 잘 이렇게 푹 쉬시면서 잘 즐겁게 보내고 계시나요? 네, 이런 표현 드리기 좀 그렇지만, 네, 즐거운 구정 연휴 더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주식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네, 제목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제목이 약간 핫하죠? 좀 약간 좀, 네, 강하죠? 주린이가 꼭 알아야 하는 주식으로 망하기 좋은 유형. 네, 망하기 좋은 유형. 제가 이제 오랜 기간 이렇게 주식 매매를 하고 또 강의를 하면서 또 이제 봐오고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 이제 많은 분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은 그 결과가 그렇게 좀 평균적으로 그렇게 좀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더라 하는 그 유형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 아, 이렇게 하시다가는 조금 되게 좀 결과가 안 좋고 좀 어려울 수 있다 하는 그런 유형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한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네, 이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고 더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이름도 제가 그냥 지은 거고요. 한 건데, 어,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형태의 유형은 좀 피하시면 어떨까? 이런 형태의 매매 습관 좀 피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5가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시고 본인은 어떤 매매 스타일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이제 정해놓은 이런 그 유형 거기에 있으신지 특히 주린이 분 중에 계시는지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하시다가 마음이 탁 찔리신다 그러면 고치시면 돼요. 네, 앞으로 뭐 남은 기간이 더 많기 때문에 하루 이틀 하시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치시면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일단 나를 알아야 돼요. 네, 나를 알아야 되니까 나를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5가지. 자, 한번 쭉 보세요. 이런 유형 있으신가요? 일확천금형, 화끈형, 팔랑귀형, 언행불일치형, 비교 시세명. 이 5가지 다 그냥 제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뭐 이런 게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이름을 지은 건데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형태의 분들이 좀 많은데 그거를 이제 5가지 형태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제 공통점들. 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있으시면은 네, 뭐 너무 찔려하지 마시고 고치시면 됩니다. 네. 자, 일확천금형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 네, 그런 분들 중에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그 처음에 초보자의 운이라 그러나요? 비기너스 럭 이렇게 얘기하죠. 잘못 걸려갖고 처음에 운 좋으면요, 그게 두루두루 더 망할 수도 있거든요. 네, 처음에 뒷걸음질하다가 잘 걸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생각하셔갖고 더 무리하시다가 결국은 번 돈 플러스 원금까지 없어지시고 심한 경우에 빚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일확천금은 뭐냐면요, 무조건 내가 한 방울 인생 역전해야 돼요. 네, 한 방으로, 예, 인생 한 방이야. 한 방으로 내가 역전한다. 자, 그래갖고요, 뭐 뒤에서 설명은 더 드리겠지만 아주 무리해서 투자를 합니다. 있는 대로 무리해서 투자를 해서 이번에 한번 크게 땡겨야지. 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로또죠, 로또. 네. 자, 2번째. 이왕 하는 거 한 방에 화끈형. 네. 뭐 그 일확천금형하고도 비슷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은 일확천금형은 완전히 그냥 무리해서 딱 간다 그러면 화끈형은 약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매 자체 스타일에서 그냥 무조건 몰빵입니다. 네,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팔랑귀형 이것도 정말 많아요. 네, 정말 많고 중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사실은 적입니다. 적. 네, 그리고 또 이걸 보면은 또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게 많아요. 급등주 테마주. 네, 자, 소문 뉴스. 네, 이거 아 누가 카더라. 아 누가 어땠더라. 심지어는 뭐, 네, 아 방금 아 그래 이거 좋은 정보야. 이거 어우 이거 사면 간대. 딱 듣고 야 이거 하면 가겠구나 하고서 그러니까 돈을 벌겠구나 하고 투자해놓고 옆에서 이제 딴 사람이 뭔가 약간만 부정적인 소리 나오거나 하면 이제 막 불안불안해요.
네,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죠. 네, 그런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언행불일치형. 네, 언행불일치. 이것도 정말 많아요. 네. 저는 이제 뭐 투자 스타일, 제가 이제 여쭤보면, 저 투자 스타일 중장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으시고, 매일매일 주식 보세요. 매일매일 주식 보시고, 주가 보시면서 불안해하세요. 그냥 매일매일 나오는 얘기에 막 불안해하시고, 그날그날의 이제 주가 지수, 네, 지수가 이제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주식은 원래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야지 정상이에요. 계속 오르기만 하는, 1년 내내 오르기만 하는 종목 없고요. 1년 내내 내리는 종목도 없고, 네, 위치가 좀 바뀌긴 하죠. 고점이냐 저점이냐 하지만 주가는 항상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면서 파동치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데 매일매일 주가를 보시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말은 중장기, 해동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여기 행동, 죄송합니다. 행동은 단기. 네, 단기. 자, 그런 분도 계셨어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딱 하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자, 1년에 주식으로 수익을 얼마 정도 이제 좀 보세요. 했더니, 저 그냥 은행이자보다 좀 괜찮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이자보다 좋으면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했더니, 그래도 못해도 한 10%는 넘어야죠. 글쎄, 은행이자 한참 높죠. 네. 뭐, 1년에 10몇 %, 솔직히, 매매 스타일만 잡히시면 1년에 뭐 10몇 % 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 1년에 한 10몇 %, 뭐 한 15%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 그렇게 목표 잡고 가시면 되겠네요. 근데 막상 보면은요, 뭐 한 달에 10% 나와도요, 별로 만족 안 하세요. 한 달에 20%, 30% 하셔야 돼요. 그럼 1년이면요, 한 달에 30%면 1년에 360%예요. 4배 이상 가는 거예요. 그 평가액이, 그 주식이 투자가 4배 이상 수익을 내야 돼요. 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네, 한번 또 그러신 적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비교 시세명. 네, 이거 정말 안 좋은 습관 같아요. 네, 근데 진짜 많아요. 자, 뭐냐, 내 종목을 분석을 했고 거기에 투자하고 계시면 그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신 경우 많거든요. 나는 이번 달 수익률이었는데, 예를 들어 이번 달 목표 수익률이, 한 달에 목표 수익률이 5%였어요. 예를 들어 5%인데 수익이 한 7% 났어요. 목표 초과잖아요. 그렇죠? 잘 버셨는데 어떤 사람들 급등주 막 하더니 수익률이 30% 났어요. 딱 그러는 겁니다. 난 목표 달성해서 이게 아니라, 쟤는 30%인데 나는 7% 뭐야. 이거밖에 안 돼. 나 이거 잘못했나? 이러세요. 상대적 박탈감, 시샘. 네. 누구는 뭐 예를 들어 뭐 자본금 300만 원으로 몇 억 벌었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시샘. 근데 300으로 몇 억 했다는 게 그게 이상한 게 많아요. 네. 아무튼 이런 비교 시샘. 네. 이런 경우 이게 많습니다. 자, 그럼 이 5가지 있으신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이런 게 있는지, 조금이라도 있는지. 다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뭐 없으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정도, 한두 개 있으신 분도 계실 것도 같은데,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일확천금형. 인생은 어차피 한방. 네. 급등주 통해서 아주 고수익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나는, 뭐 인생 길게 봐. 짧게 한 방 하고 확 빠지는 거야. 이런 분들 계세요. 네. 온 마음, 다 바쳐서 테마 합니다. 레버리지 막 하고. 레버리지 몰라야죠? 일단 대출 받아요. 은행에서 대출 받고, 뭐 담보 대출도 받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제 그 집 보증금, 네, 이런 것도 하신 분도 있고, 아파트 담보 대출도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돈을 넣었어요. 이미 이게 레버리지잖아요. 대출 받아서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주식도 그걸 바탕으로 또 미수의 신용까지 해요. 그럼 레버리지에 레버리지. 뭐, 네, 완전히 몇 배 레버리지를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원래 자본금이 내 돈은 1,000만 원인데 대출 받아갖고 한 1,000만 원 있네. 거기에 증거금률 20% 했으니까 내가 대출 받고 원금 넣어서 2,000만 원인데 증거금률 20%, 그럼 5배까지 되니까 1억까지 땡길 수 있네. 자, 그러면 내가 원금 1,000만 원으로 1년에 15% 하면 1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1억 하면 1,500 탁 땡길 수 있네. 야, 이렇게 해서 내가 한 달에 그냥 10%씩 해서 그러면 복리하자. 그럼 1년에 금방이야. 이래갖고요, 테마주 급등주만 따라다니세요. 근데 무서운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보자의 운이라고, 비기너스 럭. 처음에 몇 번 잘 걸려요. 그래서 나 하루 1억 넣는데 하루에 1,000만 원 벌었어요. 10%죠. 하루에 1억 원어치는. 다음날도 어떻게 또 잘 됐어요. 1억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벌었으니까 1억 1,000만 원 넣었는데 또 10%에서 1,100만 원 했어요. 1억을 투자했는데 1억 2,100만 원이 된 거죠. 1억 2,100만 원. 뭐 이거는 뭐 이자 갚고 내고 뭐 해도 뭐 금방 돈 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합니다. 그러다 뭐 하죠? 몰빵했는데 폭락을 했어요. 주식이 반토막 이상이 났어요. 60% 이상 했어요. 빚만 잔뜩 쌓인 거죠. 원금 뭐 처리하더라도 빚만 쌓여 있어요. 이러다 망하는 거 진짜 많아요. 이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형태가 가능하면요. 네, 이게 가능했다면 주식 투자하신 모든 분들이요. 주식시장 통해서 다 재벌 냈을 겁니다. 다 부자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극소수죠. 왜 그럴까요? 이거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네. 자, 그 다음 화끈형. 자, 몰빵 올린. 네. 뭐 아니면 도. 이게 뭐냐면요. 종목 하나 잘 간다 그러면은 분할 매수도 안 하시고, 원래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 몇 개,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서로 다른 분야, 섹터죠. 섹터. 서로 다른 섹터에 그러니까 업종이 다르다 보시면 돼요. 뭐 건설, 전자, 식품, 뭐 유통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제약 이런 식으로 막 나눠지잖아요. 바이오. 그런 거 중에 그 업종별로 좀 잘 갈 수 있는 업종, 그리고 그 업종도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업종도 파악하신 다음에 그 안에서도 가급적이면 대장주들 또는 미래의 주역으로 그러니까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거기 투자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원금을. 네. 그리고 종목을 매수하실 때도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이제 유지를 하시면서 분할로 매수하시는 겁니다.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저도 이제 분석을 하면서 형태를 갖고 예측을 하는 거지, 내일 얼마 이렇게 하고 예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무도 못해요. 심지어는 증권사도 그 100% 맞출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분할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려오는 경우, 올라가는 것만 보고 보통 아쉬워하시는데, 주가 올라가면요, 내가 산 금액만큼 이득을 보면 돼요. 그럼 돈은 불잖아요. 그쵸? 산 금액에 대해서 수익이 나면 조금만 돈 벌잖아요. 근데 몰빵했다가 떨어지잖아요.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나요. 근데 분할 매매하잖아요. 조금 사놨는데 주식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어느 순간 이제 또 다지다가 올라가겠죠. 그럼 그 다지는 구간에서 또 분할 매수. 그럼 평단가도 낮아지고 수익도 올라갈 수 있죠. 그거 안 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예수금도 없이 전액 몰빵. 이거 잘 간대 그냥 몰빵. 그러다 하락하면 큰 손실 납니다. 이런 유형 진짜 많아요. 근데 어디서 많이 나오냐? 종목이 급등을 해갖고 고점 갔을 때 이런 현상 진짜 많이 나와요. 와, 이 종목 잘 간다. 막 그래프가 막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이라도 내가 몰빵에 사갖고 여기서 한 10% 먹고 나오면 이거 얼만데 이러고 몰빵 들어가요. 근데 어떡하죠? 꼭 고점이에요. 천장. 쭉 내려가면서 손실을 봐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거 위험합니다. 자, 팔랑귀. 아까 예를 들었지만 중장기 투자한다고 하시는 분들 특히 많아요. 중장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처음 투자도 보면요, 그래? 그런 거야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누가 야 이거 뭐 하는데 이거 사두면 묵혀두면 이거 얼마 나온대더라. 이거 좋대. 얘네 뭐 지금 연구 개발하는 거 있는데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될 거래. 좋대. 또는 여기 지금 뭐 유전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 내년에 하면은 뭐 매출 대박이래. 그러고 나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그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도 안 해요. 그리고 이거 대박이야? 그래? 그리고 일단 매수부터 하십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 한 1년 묻어두면 돈 벌겠네 하고 사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1년 묻어둔다고 이제 하신 건데 매일 뉴스를 보시고 매일 게시판이나 어디나 이런 데들 글을 봅니다. 그래서 말에 흥분하고 말에 불안하고, 방금 이런 마음 했는데 또다시 갈 때처럼 저렇게 되고, 이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왜 그러죠? 이 종목 분석 안 해서 그래요. 기업 분석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진짜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거는요, 며칠 걸릴 정도로 제가 몇 가지 기업 분석 영상들이 있잖아요.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알아볼 거 되게 많이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 종목 분석할 때도 최대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언은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종목 어떻게 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래도 최대한 좀 가이드를 드릴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다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조금 늦게 영상에 올라가는 이유가 많은 부분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증시 상황부터 유동성부터 큰 그림이죠. 그런 것까지 해서 대외, 그러니까 해외 증시도 그렇고 어떤 정책적인 부분부터 그 종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부터 수급부터 뭐 그다음에 많은 부분들을 다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늦는 건데 그렇게 해야 돼요. 기업도 공부해야 되고 뭐 다 공부해야 되고 심지어는 최근에 제가 이제 영상도 올렸지만 시황에 보면은 그런 거 있었죠. 뭐 SK 에너지 이노베이션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의 어떤 분쟁, 특허 분쟁 얘기들. 그거 나중에 다 종목에는 영향 주거든요. 그다음에 현대차와 그 현대차 그룹과 애플 관련된 것들 막 그런 것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시황도 올리잖아요. 시황들 중에 전체 시황은 아니에요. 그중에 특징이 있는 것들 제가 몇 가지 추려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데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영상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보통 영상 다 좀 도움을 드리고자 만드는데 그런 거 보면 거의 많이 안 보세요. 네. 이런 주가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 그거 중심으로 보시고 그런 거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안에서 진짜 알짜배기 정보들이 거기 많이 있거든요. 기업 분석, 시황 분석, 그다음에 어떤 이슈 사례들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그 안에서 정말 괜찮은 종목을 찾으실 수 있는데 그거 잘 안 보시더라고요. 어찌됐건 주식은요 진짜 철저하게 냉철하고 이성적이어야 돼요. 감정이 휘둘리기 시작하면요 종목을 제대로 못 보고 그 상황을 제대로 못 보고 기업을 제대로 못 보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매매 자체가 흔들립니다. 네. 자, 언행 불일치. 네. 아까 뭐 팔랭기에서 제가 이제 중장기 투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중장기 투자 쪽은 이제 여기에 더 가깝죠. 제가 앞에서 같이 설명을 좀 드렸지만 나는 이제 뭐 장기형 투자야, 중장기형 투자자야. 네. 자, 그런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팔랑귀형도 여기서 같이 들어오긴 해요. 네, 같이 들어오긴 하는데 팔랑귀는 이제 어쨌든 말에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에 막 흔들린 거고 여기는 사실은 이제 중장기 투자야 그래놓고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매매 패턴은 단기 투자예요. 심지어는요 데이 트레이드 그러니까 초도 안타나 스윙 데이 트레이딩 하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 1년 묻어둬야지 하고 실적주 사와 놓으시고 그걸 데이 트레이딩처럼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매매는 단기 수익, 장기 투자 및 수익률 설정하시고 내가 예를 들어 1년에 몇 퍼센트 정도 목표를 하겠다. 1년에 30%이 종목에서 가야겠다. 뭐 1년에 30% 가는 종목들도 많아요. 성장형 종목들 그런 거 많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뭐 20% 금방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딱 해놨으면 묵혀둬야 되는데 잔파도라고 제가 표현하지만 매매는 단기예요. 단기로. 출렁출렁 하다가 좀 빠지면 나 지금 수익률 빠졌어, 지금 올랐어. 단기로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막 흔들려요 마음이 그냥. 그러다가 결국은 뭐냐면 설정은 장기 수익률 설정해 놨는데 결국 나 올랐나? 떨어지네. 떨어질 때 팔고 또 올라가네. 추격 매수하고 이 악순환이 반복돼 갖고 잦은 매매로 수수료하고 세금만 나가고 네, 벌면 또 양도소득세 내죠. 내동 매매로 투자 원칙은 훼손되고 결국은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러다가 손실이 나고 이런 경우 많아요. 비교 시세명. 네, 마지막인데요.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네, 진짜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외로운 싸움이라고 하는 이유가 나를 보고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고요. 뭐 친구나 가족이나 다른 주식하시는 분들하고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기억나는 분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이제 강의 듣고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매매 패턴 만드셨던 분이었는데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저 진짜 그러니까 처음 뵀을 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진짜 주식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하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와이프보다 수익률이 안 나온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아는데 나 수익률 안 나온다고 막 그러면서 좀 알려달라고 그러셨는데 딱 봤더니 그분이 약간 팔랑귀의 언행 불일치 형이세요. 네. 화끈형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할도 하시고 그렇다고 일확천금처럼 막 레버리지하고 그런 거는 별로 안 하시는데 팔랑귀의 언행 불일치예요. 어디서 뭐 있다 그러면 좋다 그래도 테마주 따라다니신 거 있고 했으면은 또 뭔가 그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 누가 뭐래 그래 놓으면 항상 불안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성장 가치주 같은 거 매수해 놓으시고
옛날 현대제철이었나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해놓으시고 중간중간 흔들릴 때마다 팔았다 샀다 막 이러시면서 오히려 그냥 두셨을 때보다 수익률 훨씬 안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 와이프분은 네 그냥 그때 뭐 종목은 기억 안 나는데 괜찮은 그때 괜찮은 종목 사놓으시고 그냥 매매를 안 하셨어요. 묵혀놓으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수익률이 훨씬 좋았던 거예요. 네. 물론 제가 장기 투자가 모든 종목이 좋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종목하고 기업 분석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사업 분석도 많이 해야 되고 그 기업이 하는 것들 네, 정말 많이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할 만한 기업에 투자해야지 아무 기업이나 투자해 놓고서 장기 그러면요. 어떤 종목들은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계속 빠지는 종목도 있어요. 네. 오를 종목에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네. 그래갖고 뭐 계속 비교해요. 그러니까 자기 원칙이 다 깨집니다. 다 깨지고 나는 내 목표가 원래는 한 달에 5%였는데 7% 했어요. 그러면은 초과했잖아요. 근데 나 이제 5% 목표인데 7% 했어. 난 2% 더 벌었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야 주돌이 쟤는 지금 50% 먹었는데 나는 7% 근데 여기는 어쩌다가 테마주 잡아서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걸 비교하는 겁니다. 본인 막 흔들려. 그러다 보니까 뭐죠? 이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 원칙이 적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원칙이 깨져요. 네, 깨지고 큰 수익을 점점 따라가게 돼요. 이런 거 따라가요, 계속. 네, 현재 수익률 만족부터 따라가요. 그래도 어떻게 되는 나중에 일확천금형이 되는 거예요. 막 레버리지 쓰고 신용 쓰고 뭐 미수 쓰고 거기다가 막 한방 화끈형으로 한방 몰빵하고 그러다가 수익 손실 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여러 가지 유형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요, 주식은요, 수익률 자체를 바라보시기보다는요, 본인의 매매 스타일, 사람마다 이제 성격도 다르고 배경 어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뭐 예를 들어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안정성.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 같은 분들은 사실은 월급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 수입원이 있잖아요. 마치 매달 배당금 나오듯이 네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매매도 장중에 잘 어렵잖아요. 하기 어려우시니까 그때는 그냥 성장형 가치주 정말 분석 많이 하셔갖고 주말에 기업 분석하세요. 이틀이 있잖아요. 토요일을 이틀 동안 그냥 계속 찾아보시고 하면서 기업 분석하셔서 괜찮은 거 있다. 매주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뭐 한 달 정도만 계속 분석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런 종목 찾아갖고 그냥 1년 뭐 1년이 어려우시면 한 반년이라도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래 해놓고 그냥 묻어두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월급 꼬박꼬박 나오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하셔도 되고. 근데 본인 성격 자체가 나는 담담해. 그리고 대신 센스 있게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뭐 단기 투자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스캘핑도 가능하시고 데이 트레이딩 이런 것도 가능하시고. 그냥 꼼꼼하게 분석해서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밤에 이제 장 끝나면은 계속 내일 올라갈 거 찾아갖고 분석한 다음에 데이 트레이드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매 스타일은 꼭 중장기 투자만의 답은 아니에요. 뭐 본인한테 맞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찾으셔야지 그냥 수익만 찾아가시고 찾아다니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률보다 더 그런 거는 돈만 보시는 거예요. 무조건 나 얼마 이러시면요 정말 일확천금형 되시고 화끈형 되시다가 그냥 확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중요한 건요 작지만 수익을 계속 누적해 나가면 돼요. 누적 수익을 했는데 나중에 그 영상도 보여드릴 건데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릴 건데 계속 누적 수익 내는 거가요 정말 나중에 목돈 됩니다. 네, 그걸 한번 겪어보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네. 주식은 큰 돈 벌려고 한 번에 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산을 지키면서 자산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자산 늘려나가면 결국은 돈은 늘게 돼 있으니까 늘어나니까 나중에 수익금도 자동으로 늘게 돼요. 100만 원대 10% 하면 1년에 10% 하면 10만 원 벌지만 어떤 식으로든 자산을 늘려서 1000만 원 되면 1년 10%면은 100만 원 벌잖아요. 자산은 늘어나면 돼요. 늘어나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수익은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조금씩이라도. 그쵸?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명절 때 한번 이렇게 또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한 번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 갖고 이렇게 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항상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그리고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성공적인 투자하시고요.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